네, 오전장 터닝 포인트 시간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이 그냥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증시가 휴장했다 보니까 시장 약간 방향성 잃은 느낌이고, 오늘은 정말 뭐 강력한 주도 섹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산발적으로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는 장세입니다. 코스피는 그리고 마의 2,800포인트를 뚫어내면서 현재 2,805선까지 올라갔고, 코스닥은 860포인트입니다. 의문인 점은 최근에 거래소가 막 이렇게 반등할 때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았는데, 오늘은 지수 자체는 지지부진한데 상승하는 종목이 더 많은 장이긴 합니다. 수급 확인할까요?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거래소에서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매도네요. 코스닥이네요. 코스피에서는 외인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오죠. 외국인 1,850억 원대 매수 우위, 기관도 680억 원대 사자세 보이고 있고, 오늘 거래대금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인 기관 동반 매도고, 어제 선물에서 강 순매수를 보였던 외국인은 오늘 다시 매도 전환했습니다. 오늘 외인 기관들 사는 종목들 보면 사실 와 진짜 개별 장세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삼성그룹주, LG그룹주 삽니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 전자우선주까지 담고 있고요. LG 안에서는 LG화학과 그리고 이제 어제 그 자동차 부품 납품 관련해서 급등한 LG전자까지 오늘은 좀 대형 그룹주들 많이 담고 있고, DB하이텍이 이제 이슈 속에서 올라가는데 LX세미콘도 오랜만에 좀 급등하는 흐름 오늘 나옵니다. 팹리스 1등이죠. DB하이텍은 생산 쪽도 반도체 생산 쪽 맡고 있기 때문에 좀 그동안 가격 조정 많이 받았던 반도체들 이제는 좀 봐야 되는지 그런 관점들 체크 받아보겠습니다. 자, 기관 순매수도 보겠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삼성전기 외국인이랑 함께 동반 순매수하고 있고요. 오늘 SK이노베이션이 ENS와 합병할 수 있다는 소식 때문에 바닥에서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와 함께 에너지 섹터에 대한 훈풍도 불고 있고요. 삼천당제약이 어제 급등한 이후에 오늘 또 고점을 다시 한번 찍어내는 흐름인데, 이제는 다 온 건지 바이오에 대한 흐름이 어떤 한 대형 종목의 주목으로 인해서 온기가 좀 확산되는 건지도 한번 체크를 받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네, 오늘장 탑10은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민진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늘은 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개별 장세가 강하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외인 기관 같이 담는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반도체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단 어제 미증시가 휴장을 했기 때문에 네. 국내 증시가 좀 갈피를 못 잡는 느낌이고요. 수급이 분산됐다 보니까 내일은 어느 섹터로 수급이 쏠릴지가 좀 가장 궁금한 포인트이긴 하거든요. 미국장 따라갈까요? 우선 아무래도 뭐 동조화 현상 자체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분명한 것은 최근 국내 시장에 벌어지고 있는 일 자체가 미증시가 좋다고 해서 무작정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섹터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절대적인 이 상승의 강도 자체가 미국보다는 약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주가 반등을 위해서는 뭐 미증시가 좋을 때 그리고 많이 좋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따라가는 현상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결국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테마는 AI라는 테마고, 이 AI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반도체라는 테마입니다. 섹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
반도체와 그리고 AI를 사업에 필두로 하는 국가는 결국은 이제 미국이라는 국가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일부 뭐 대만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좀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거기에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섹터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의 상승률보다는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해당 국가와 미국 간의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현재 시장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무조건 뭐 미국장이랑 커플링 되는 건 아니다. 좀 말씀 주셨고. 반도체 안에서 엔비디아가 또 신고가를 연일 네. 가잖아요. 이제 시가총액 1위도 탈환을 했고. 그래서 하이닉스가 사실 많이 급등을 했고 신고가까지 갔는데 윗꼬리 달고 상승분이 좀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은 좀 다시 한번 강세 흐름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우선 뭐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문을 또 미국이 열기 때문에 오늘 밤에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엔비디아가 시장의 주도주 지위를 계속 이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SK하이닉스를 봐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관련주 3사라고 할 수 있는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이 세 개의 기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저는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결국은 낸드 쪽에 대한 회복세가 생각보다 가파르다라는 점이고요. 지금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실적,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다음 주 26일 날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쪽에서 발표되는 미국 리포트들을 좀 살펴봤을 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이번 분기 실적의 근원은 사실은 ESSD라고 하는 엔터프라이즈 SSD 쪽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낸드를 가장 잘하는 기업이 어딘가를 생각해 봤을 때 결국 글로벌에서 1등은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상당히 급등을 하면서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좀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요. AI를 중심으로 한 국내의 반도체 섹터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이겠지만은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어닝 시즌에 입각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만한 낸드 쪽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도 가져가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기업용 SSD 수요도 엄청 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낸드 가격 회복도 예상보다 더 빨라지고 네. 이제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실적 개선의 속도가 좀 빨라진다는데 엄청 잘 팔리나 봐요. 근데 아무래도 시장에 관심은 HBM이 있다 보니까 네. 시장에 관심이 큰 HBM 관련주를 봐야 되는지 이제 막 바닥에서 가격 회복되고 실적도 이제 이끌어주는 낸드 쪽을 봐야 되는지 사실 그게 고민이거든요. 실적 네. 시즌을 앞두고 있긴 하니까 실적을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반도체 섹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두 개 간의 우열을 가린다. 이거는 사실 쉽지는 않은 부분일 것 같아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HBM 하이닉스, 낸드 삼성전자. 이렇게.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SK하이닉스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번 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좀 무게추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네. 사실 삼성전자가 요 며칠 주가가 좋아서 8만전자 올라섰다 하더라도 네. 사실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추세 자체가 좀 다르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 요만큼 올라왔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를 뭐 이겨낸다라고 하기에는 보여준 성과가 다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이제 낸드 관련주들을 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낸드 관련된 기업들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소모성 부품 관련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가동률 증가에 따른 소재 관련주들, 그리고 이러한 전환 투자에 따른 전공정 장비 업체들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에 생각보다 꽤 많이 올라왔다는 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이 기업들을 잊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낸드 쪽의 전환 투자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미세화 투자 쪽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장비 업체 중에 유진테크라는 기업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고요. 고단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식각 공정에서의 소모성 부품의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과거에 또 장비 쪽, 소모성 부품 쪽에서 위용을 떨쳤던 TCK라는 기업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가동률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특수가스, 즉 소재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는 솔브레인이라든지 동진세미캠과 같은 기업들이 또 힘을 내게 될 겁니다. 네. 관련 기업들 주가가 최근에 상당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 역시 우리가 잊지 말고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이제 공정별로 유진테크, TCK,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좀 말씀을 주셨고 그게 기억에 나요. 김민재 사장님께서 이제 후공정을 볼 게 아니라 또 전공정의 시대가 예. 올 수 있다. 전공정을 봐야 된다. 근데 사실 전공정을 저도 올해 한 초반에 되게 좋게 봤거든요. 네. 어쨌든 뭐 장비 다 하면 소재 그렇죠. 부품 다 가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그 시기가 너무 늦게 오고 있고요. 여전히 시장의 관심은 장비에 쏠려 있는 네. 것 같아서 이 주가 반응은 좀 언제쯤 올 거라고 보세요? 우선 최근에 들어서 반도체 쪽에 이제 수급 관련된 언급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너무 힘들었던 시기는 좀 지나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조금씩 가동률을 높이거나 캐펙스에 대한 투자들을 언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최근 이제 디램 3사들에 대한 캐펙스 확충 계획이라든지 아니면은 솔리다임을 비롯한 일본의 키옥시아 같은 경우도 낸드 쪽에 가동률을 끌어올리겠다라는 언급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1차적으로는 웨이퍼 투입량이 제한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의 칩들의 물량들이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이겠지만은 캐펙스의 증가를 언급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연말 그리고 내년 연초를 타겟으로 한 장비의 수주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한 측면에서 현 시점에서는 장비주들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이제 칩의 수량 자체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낸드를 필두로 한 물량의 증가가 두 자릿수대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언급드렸던 소모성 부품이라든지 소재 관련주들도 역시 타겟권 안에 두고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이제 그 전공정 캐펙스가 이제 확대되면서 네. 이제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신다라고 하셨고 채팅을 보니까 대형주 보유가 적은 개인은 속 터지는 장이라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조처 들고 있으면 잘 오르긴 한데 사실 우리는 빨리 큰 수익을 주는 종목이 그렇죠. 좋잖아요. 어떤 종목을 사야 좀 속이 덜 터질까요?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군 쪽에서 힌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대형주 쪽으로의 시장 쏠림 현상은 사실 어쩔 수 없는 이슈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받쳐줄 수 있는 코스닥 쪽의 개인 매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최근 코스닥 쪽에 주도 역할을 했던 종목군들이 아무래도 시가총액에 크게 영향을 못 주는 종목군들이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정말 물량이 확대되는 것이 실적에 연결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신을 못하고 있다는 약간의 단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지금은 약간 속 터지는 상황이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성과는 조금씩 나타나게 될 것이고 실제적으로 2분기보다는 3분기의 관련 실적이 더욱더 크게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그러한 좀 덜 움직인 반도체 관련 소부장 작은 기업들 파시는 상황은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덜 움직인 소부장 파는 건 아니다. 좀 네. 더 인내를 갖고 지키면은 그렇죠. 봄이 온다. 진짜 딱 내년 봄쯤에 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캐펙스 투자를 내년 봄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장비 수주는 그 먼저 빨리 이제 되니까요. 반영이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점상으로는 뭐 약간 선선해지는 시기에는 관련주들에 가을쯤.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김민재 사장님의 그 레거시, 낸드, 전공정과 반대로 이제 좀 강한 게 뭐 한미반도체, 그렇죠. 뭐 장비, HBM인데 지금 실시간으로 막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봉에서 상승 탄력이 정말 강하게 나왔는데 지금 아예 그냥 이 자리에서 같이 담으면 고점 좀 넘기는 수준까지는 수익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이게 탄력이 좋잖아요. 네, 이런 그렇죠. 쪽은. 사실은 이제 항상 느껴지는 것은 야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 이거를 여기서 어떻게 사?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만드는 시장이죠. 그런데 한미반도체랑 엔비디아를 그렇죠. 항상 언제 사, 어떻게 사 했는데 계속 잘 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섣부른 고점에 대한 판단보다는 결국은 이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냥 못 사가 아니라 네.
가져야 되는 종목이니까 사놓고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훨씬 더 중요한 요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현상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엔비디아가 꺾일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참 재밌는 내용은요. 불과 한 2, 3개월 전에도 우리는 닷컴 버블의 주역이었던 시스코와 엔비디아의 비교 관련된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결국은 비슷하게 올라왔지만 엔비디아는 더 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보다도 훨씬 더 엔비디아의 주가는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엔비디아 역시 언제 끝날지 모르는 AI의 전환기의 상승 초입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엔비디아가 꺾이지 않는다라는 가정으로 해당 종목군들, 뭐 아까 말씀드렸던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이스페타시스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될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고점이라고 안 산다기보다는 좀 중요한 업체이기 때문에 사놓고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한미반도체가 네. 한미본더래요. PC 본더를 네. 개발을 했잖아요. 하이브리드 본더도 이제 개발 착수한다던데 그래서 삼성전자에까지 이제 납품을 네. 하려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 시장에 변화를 줄 만한 뭔가 키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까요? 우선 아무래도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HBM 쪽에서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공정 방식은 두 개가 다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러한 부분 쪽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수립하기 위한 한미반도체의 움직임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예전에 이제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메이저 장비 기업이라고 할 만한 기업은 없다라고 언급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네. 미국과 일본의 유수한 장비 기업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최초의 밸류에이션을 확장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메인 반도체 장비로서의 진입 자체는 한미 반도체가 가능성이 있고 다른 기업들은 다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한미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봐야 될 만한 기업이기도 하지만은 최근에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이 국산화 수요에 대한 증가와 함께 장비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러한 종목군들이 최근 DI라는 종목이 최근에 또 굉장히 주가가 좋은 상황입니다. 폭발적입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후공정 테스트를 하는 기업인데요. 지금 이제 전공정 웨이퍼 쪽에 대한 테스트 장비를 국산화하는 이슈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웨이퍼 장비 같은 경우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2개 기업 정도밖에 지금 할 수 없는 장비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제 국산화 장비 쪽에 대한 수요 증가와 이것을 대응하는 기업들 이런 쪽에 대한 관심도도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산화 장비 키워드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리가캠 바이오도 잘 가고요. 삼천당제약도 파란불이긴 한데 잘 갑니다. 여전히 그 급등한 시세를 지켜주고 있고 우리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바이넥스도 잘 네. 갑니다. 이 바이오들이 잘 가는 게 이렇게 좀 큰 종목들이 잘 가니까 그 온기가 좀 확산되는 거예요? 아니면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잘 가는 거예요? 뭐 생물보안법도 있고 여러 네. 가지 있잖아요. 가장 이 바이오 섹터를 견인해주는 재료가 뭘까요? 사실 뭐 최근 바이오주들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네. 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군들을 이끌고 왔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안 드는 네. 시장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주들이 가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금리에 대한 안정화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금리가 지금 4.2%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4.2%대까지 내려왔지만은 사실 바이오 섹터 전반을 이끌고 가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지금 움직이는 바이오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될 수 있을 만한 바이오주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될 만한 바이오주가 뭐야? 네. 라고 한다면은 그냥 시가총액 큰 종목입니다. 거.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외국인들 입장에서 시가총액 2, 3천억짜리 굉장히 기가 막힌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종목 열심히 분석해서 그 기업 안 산다라는 거죠. 결국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대응을 할 때에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고 네임밸류가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모멘텀까지 갖춰진 종목군들을 매매한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바이오주들 딴 거 볼 거 없이 시가총액 1등부터 5등 좀 넓게 봤을 때는 10등까지 보는 게 좋다. 그래서 알테오젠, HLB, 삼천당제약, 리가캠바이오 이런 기업들을 순서대로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가
개별적으로 이 회사가 어떠한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결국은 지금 시장을 이끄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 기업들로의 유입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관련주들이 조금 더 세게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크고 이제 좀 무거운 종목들의 외국의 수급이 들어오는 거다라고 그렇죠. 하셨고,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삼천당제약, 바이넥스 다 HLB까지 개별적으로 이슈를 또 안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차장님께서 가장 괜찮다, 접근하기 괜찮다 이런 종목은 어떤 거예요? 네, 사실 알테오젠은 너무 이제 많이 말씀 주셔서. 입이 닳도록 얘기를 해서요. 그래도 좋죠. 네, 그래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상당히 좋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빅파마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ADC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리가켄바이오도 역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번 주 주말부터 미국 당뇨병 학회가 시작이 네.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비만 치료제 관련주 그리고 이제 간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메쉬 치료제 관련주들이 주가가 사실 부진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한미약품, 대웅제약 이런 기업들이 주요 파이프라인에 대한 언급을 할 것이기 때문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한미약품이 최근에 경영권 관련된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시끌시끌한 노이즈 때문에 주가가 못 갔지만은 이번 이슈로 좀 주가가 반등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기업들까지 온기가 좀 확산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당뇨병 네. 학회가 있는데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자라고 하셨고, 하나 더 추가적인 궁금함은 알테오젠 지금 자리도 매수가 가능한지 아니면 지금 구간에서 차익 실현 봐야 되는지, 왜냐면 7월 달에 한번 조정 나올 거다 하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네, 사실 주가가 예. 너무 많이 올라와서 제가 네. 지난번에도 야, 이 자리에서 매수 말씀을 못 드리겠다 맞아요, 이런 그러셨어요.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 아니 한미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보라 그래놓고 왜 그러냐. 사실 바이오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또 변동성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강하죠. 그죠. 이런 기업들보다 워낙 크기 때문에 동일선상에 놓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바이오주를 내가 꼭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최선의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알테오젠이라는 것에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역시 해당 기업 같은 경우도 내가 뭐 가격 전략을 바탕으로 머크에 얼마나 들어가서 이게 얼마까지 갈 거다 이런 통용적인 부분보다는 네. 장중의 대응 전략들을 잘 수립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 장중의 대응 전략은 결국은 철저한 손절가를 지키셔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려보고 싶습니다. 혹시 보시는 지지라인도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종목군들 그리고 주가 흐름에 따라 좀 다른데요.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갭 상승 이후에 음봉이 나올 때는 비중 축소에 대한 고려를 좀 하고요. 매수했을 때부터 한 8% 정도 하락을 했을 때는 사실 비중 축소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사람들마다 투자 전략이 다르고 주가 상승률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일률적으로 좀 적용하기에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궁금한 종목이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ENS와 뭐 전략적 M&A를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뭐 2차전지 안에서 생산 셀 안에서도 진짜 많이 기간 조정 겪은 그렇죠. 종목이고요. 오늘의 이 이슈를 기점으로 좀 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지금 업황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다행스러운 부분은 최근 유가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재고평가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분기말 유가와 상당히 밀접하기 때문에 네. 7주의 최고치로 올라온 유가 수준 자체는 동사의 2분기 실적을 조금이나마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것은 재무상의 실적이고요. 실제적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FCF라고 하죠. 이 캐시플로우 관련된 부분 쪽으로서의 부담감은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SK온의 올해 캐펙스 투자가 상당히 많은 상황 속에서 2분기에 정제 마진이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렇게 큰 돈을 벌지는 못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주가는 많이 빠져 있지만은 연속성을 판단하기엔 좀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저점에 대한 인식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이 지금 아직까지는 확정된 바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SKENS와의 합병은 상당히 좋은 선택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요소들로 어느 정도 배터리 쪽에 대한 불안감을 상쇄시켜주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주가 반등은 조금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